그때부터 나는 음악에 빠져 있었어. TV에서 노래가 나오면 그냥 가만히 못 있었지. 그래서 엄마는 나를 데리고 댄스 학원, 오디션, 촬영 현장을 다녔지.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건 무조건 밀어줬어. 춤추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이상한 옷 입는 것도. 그렇게 5살에 뽀뽀뽀라는 프로에 나가게 됐지. 지용아, 그냥 재밌게 해. 알았지? 엄마가 내게 항상 하던 말. 카메라 불이 켜지고 음악이 나오는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 무대가 전혀 안 무서웠고 그냥 신났어. 그 무대를 보고 룰라 쪽에서 연락이 왔고 그렇게 난 꼬마 룰라가 됐어. 7살짜리 꼬마가 전국 콘서트를 따라다니면서 수천 명 앞에서 춤을 췄어. 애들한텐 장난 같은 하루였지만 공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묘하게 가슴이 뜨거웠던 기억이 나. 근데 어느 날 룰라가 표절 논란으로 활동을 멈추자 꼬마 룰라도 같이 사라져 버렸어. 나는 그냥 쓰다가 버리는 존재이구나. 8살짜리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춤도 노래도 안 한다고 했지. 한동안은 나도 남들처럼 학교 다니는 그냥 평범한 애로 살았어.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게 날 놔주진 않더라. 가족이랑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춤 대회를 하길래 나가봤어. 나보다 훨씬 큰 형들 사이에 그냥 재밌게 춤췄는데 1등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 무대의 사회자가 바로 SM의 이수만이었어. 그 계기로 나는 SM 연습생이 됐어. 보아, SES, 신화. 그런 선배들이 있는 회사에 8살짜리 꼬마가 들어간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회사는 나한테 어떤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어. 한 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회사에 나가서 춤 연습 조금 하고 다시 집에 오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 그러다 10살 때 친구 집에서 우연히 우텐 클랜 음악을 들었어. 첫 비트가 나오는 순간 진짜 충격이었어. 그때부터 난 힙합에 빠져들었어. 10살짜리 꼬마가 형들 사이에서 프리스타일을 배웠어.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뭔지 알게 됐어. 13살쯤 여러 가수들이 모인 앨범에서 최연소 래퍼로 참여했고 지 드래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노래도 나왔어. 그때부터 내 이름은 그냥 권지용이 아니라 조금씩 지 드래곤이 되어가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내 랩을 들은 양현석 형한테서 연락이 왔어. YG 사무실에서 형은 나랑 엄마한테 회사의 비전을 얘기해줬어. 그러다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어. 너는 꼭 YG 와야 된다. 엄마가 뭐라 하셔도 울고 불고 해서라도 무조건 여기 들어와야 된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진짜 울고 불고 하면서 엄마를 설득했고 그렇게 YG랑 계약을 했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지. YG 연습생 첫 1년은 거의 청소부였어. 회사 오면 1시간 청소, 겨우 2시간 연습, 선배들 심부름,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또 청소. 누가 챙겨주지도 않았고 스스로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어. 그러면서도 무대를 향한 감각은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했지. 그때 태양이를 만났어. 나랑 동갑인 연습생. 우린 같이 청소하고
같이 욕먹고 같이 꿈꿨어. 힙합 듀오로 데뷔하자고 둘이 밤마다 얘기했지. 선배를 무대에 대타로 서기도 했는데 뭐 따로 챙겨주는 건 없었어. 우리 둘은 알아서 큰 옷가방을 여러 개나 들고 지하철로 이동하고 그렇게 꿈을 키워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회사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지. 힙합 듀오가 아닌 아이돌로 데뷔하자고 한 거야. 그 말은 나에게 거의 사형 선고 같았어. 나는 나만의 춤, 나만의 음악을 하고 싶은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춤추는 아이돌이라니. 그만두자니 연습생 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 그렇게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왔고 우리는 빅뱅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기 위해 2년 반을 준비했어. 하지만 마지막까지 회사는 날 구석으로까지 몰아갔지. 정식 데뷔 무대가 아니라 서바이벌 프로그램. 시청자들 앞에서 우리가 떨어질지 데뷔할지 결정되는 구조였어. 양현석 형은 나한테 그래서 지용아 6년 연습하고 집에 갈래? 그 말이 위로인지 압박인지 협박이었던 건지.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진짜 끝까지 해보자 그런 오기가 생겼어. SM에서 5년, YG에서 6년, 도합 11년의 연습생 생활을 끝내고 나는 빅뱅의 리더로 무대에 섰어. 근데 초반 반응은 생각보다 조용했어. 발라드가 대세였고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같은 대형 아이돌들이 이미 시장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세워지는 와중에도 난 계속 곡을 쓰고 있었어. 중학생 때부터 태양과 함께 외국의 MR 음원을 다운받아서 일주일에 한 곡씩 편곡을 했었어. 그렇게 2, 3년간 일주일에 한 곡씩 꾸준히 썼었지. 지금 생각하면 거의 수련같이 임했던 것 같아. 신기하게도 이별했을 때나 슬플 때, 외로울 때는 정말 앉았다가 일어나면 곡이 나왔던 것 같아. 하지만 행복하고 아무 일이 없는 날이면 아무런 영감도 떠오르지 않았어. 그렇게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곡이 거짓말이야. 원래 그 곡은 나의 솔로곡을 염두에 두고 썼던 곡이었지만 이번에도 회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빅뱅 타이틀곡으로 써버렸지. 발라드가 지배하고 있던 한국 가요계에서 이 곡이 사랑을 받았을 땐 진짜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 그 뒤로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연달아 타이틀이 성공했어. 그 중심에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무대를 디자인하던 내가 있었지. 하지만 그동안 내 몸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 잠을 거의 못 자면서 곡을 만들다 보니까 살이 5kg 이상 빠져버렸어. 그 와중에 표절 논란이 터졌어. 내가 만든 타이틀곡 대부분이 표절이라고 욕을 먹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들은 데뷔 3년도 안 된 애가 이렇게 히트곡을 연달아 쓰는 게 말이 되냐며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 하트 브레이커가 나오고 또 다른 곡까지 표절이라고 몰리면서 나는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어. 나중에 원곡자가 직접 표절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때까지 쏟아졌던 말들은 이미 내 안에 상처로 남은 뒤였어. 그래도 나는 꿋꿋이 내 이름을 걸고 첫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몸과 마음이 버티질 못했어. 데뷔 이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고 솔로 앨범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던 것 같아.
결국 회사에서 먼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솔로 앨범도 모든 활동도 중단시켰어. 다행히 한 달 정도 쉬고 나니 조금씩 나아져서 결국 내 첫 솔로 앨범을 완성했어. 그 앨범에는 진짜 내 안에 쌓였던 감정이 그대로 들어있어. 그건 그냥 CD가 아니고 진짜 인간 권주용의 마음이었어. 앨범 색감, 의상, 그 시체까지 내가 다 관여했어. 그리고 그 앨범도 대박이 났지. 근데 성공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비난도 더 거세졌어. 솔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무대를 만들었어. 빈들이 내 꿈속에 같이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현실을 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다음날 언론은 내 퍼포먼스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왜곡해서 보도했어. 10대 팬들 앞에서 선정적인 행위. 그 기사를 보고 눈물이 나기보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 나는 뭘 해도 욕먹는 팔자인가 보다. 그즈음 극성 안티 팬들은 빅뱅 탈퇴 서명운동, 자살 서명운동, 말로 설명하기 힘든 잔인한 짓들을 시작했어. 22살, 나는 그 나이에 이미 세상에서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었어. 그래서 어느 순간 친구 전화도 부모님 전화도 받기 싫어지더라. 그때 인터뷰에서 나는 이런 말을 했어. 저는 남들 자는 시간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잠도 거의 안 자요. 도대체 왜 제 어디가 그렇게 미운지 궁금해요. 저도 아직 많이 상처받아요.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봐주셨으면 해요. 그 말이 사람들 마음에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2012년 대마초 사건이 터졌어. 일본 콘서트 뒤풀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 보는 사람이 건넨 걸 한번 피워본 게 문제였어. 나는 다 인정했고 검사 결과도 당시 마약 상태는 아니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 10대의 우상, 아이돌 리더였던 내게 이 사건은 가요계 전체를 뒤흔드는 상징적인 사건이 됐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 빅뱅 데뷔 10주년, 수십 개 도시를 도는 월드 투어가 시작됐어. 무대 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해 보였지만 백스테이지에서는 몸이 탈진해서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래도 난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무대에 올라갔어. 멤버들도 팬들도 내가 무대 뒤에서 쓰러졌었다는 걸 몰랐어. 리더니까 힘들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었거든. 그러는 사이 내 안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어. 월드 투어 첫 공연, 한국 콘서트장에서 나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솔직한 말을 꺼냈어.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제가 지금 꿈속에 사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뭐가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좋은 인생만 계속 살아온 것 같아서 미쳐가는 것 같아요. 외로워요. 많이 외로워요. 그냥 인생이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화려해서 너무 외로워요. 나는 매체를 상대하는 게 너무 지칠 때면 나한테 스스로 편지를 썼어. 잘하고 있고 다 잘 될 거야. 네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 근데 너도 좀 쉬어라. 널 위해 살아. 네가 없다고 해서 세상
무너지지 않아. 다 알아서 돌아가는 거니까. 자연을 봐. 인간, 정말 작은 존재야. 일단, 오래만 버텨보자. 어떤 팬이 그랬지. 지디를 보고 있으면 왠지 천재는 단명할 것 같아요. 앞서서 진 별처럼 하루아침에 우리 곁을 떠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부디 멘탈 꽉 잡고 오래오래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언제까지 이 무대에 있을 수 있을까? 예전에 난 이렇게 말한 적 있어. 관객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다. 내가 그 에너지를 줄 수 없는 순간에 오면 미련 없이 떠날 거다. 창작을 즐기는 방법은 따로 알지 못해. 그냥 나는 할 줄 아는 게 노래 만드는 것밖에 없었어. 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 해보는 사람인데 그게 또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음악은 내게 그런 존재야. 6살 때부터 연습생 시절을 거치고 17살 때 데뷔를 했는데 내 인생에서 권지용으로 산 것은 4, 5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머지는 연습생, 지 드래곤으로 살았어.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 좋아서 시작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도 많이 받았고 남들이 보면 진짜 부러운 인생이야. 근데 나 혼자 내가 정말 행복한지 의구심이 들었어. 월드 투어를 돌면서 외국 팬들이 내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르는 걸 보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영화 같아. 하지만 방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멋있는 옷들을 입고 있었던 내가 그 무대가 끝나면 숙소로 돌아와 그냥 컵라면 끓여 먹고 영화 한 편 보다가 잠드는데 그런 무대와 일상생활의 갭이 일반인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해. 거기서 오는 공허함, 허전함을 배로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무대 뒤에 내 일상은 작업실밖에 없었어. 거의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딱히 나가봤자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작업실에서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내 세상이 이 작업실이었던 거야.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위로받기도 애매했어. 배부른 소리 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고 투어 도는 동안에는 정신이 진짜 없어서 눈 뜨면 여기가 어디지? 라는 생각부터 해. 카메라는 항상 돌아가 있고 그래서 쉬는 시간도 마음 편히 쉬질 못했어.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 없어 보여도 속이 너무 골마했었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 사람들한테 나를 다시 소개하고 싶다. 지 드래곤 이기기 전에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 그래서 낸 게 권지용이라는 앨범이야. 그 안에 있는 노래들은 거의 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 권지용이란 사람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어도 빛나는 아이였으면 했어. 오래 참은 고통을 토해내는 듯한 이야기들. 그래서 사실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한 마음도 있었어. 옛날에는 사진을 보면 그 사진 속에서 하루하루 내가 했던 거짓말을 잘았어. 저 때 나는 진짜 괜찮았나? 이 표정은 연기였던가? 노래를 들어도
그냥 이야기처럼 들렸어. 그때 나는 답을 못 찾은 채 계속 코너로 밀려가는 기분이었거든. 다들 나를 향해서 쪼여오는 느낌. 앞으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뒤로 후퇴도 못하는. 정신이 피폐해지면 사람이 나쁜 쪽 생각도 하게 되잖아. 그게 무서웠어. 사실 오로지 나로 존재하면 되는 건데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고비를 다시 겪고 싶지 않았어. 지금의 나는 예전처럼 이겨내야 돼, 버텨야 돼,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아. 그게 오히려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요즘은 그냥 져버려. 그냥 뭘 이기려고 하지 않아.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이야. 나이 들면서 몸도 말투도 인상도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유하게 살아보려고 해. 명상하러 가고, 다도하고, 집에 가서 편한 옷을 입고 맥주를 딱 마시면서 고양이들과 족바에서 놀고, 그런 작은 일상에서 얻어지는 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이번 컴백의 목표도 예전이랑 달라. 음악이 잘 되냐, 안 되냐보다 지금 이 상태로 무대 위에 서는 것 자체가 내게는 더 중요해졌어. 7년 동안은 권지용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지드래곤의 모습으로 가수로 무대 위에서 사람들 앞에 서보고 싶어.